이 나라의 내진 상태는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내진 상태가 계속된다. 이 말은 곧 양쪽 진영이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다른 한쪽은 내란 죄를 범하고 있는 헌법 파괴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내진 상태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열혈 청년들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뉴스가 전파되자마자 삽시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들면서 그 일부는 뒷문으로 서울 서부법원에 난입을 했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구속 반대자들은 그날 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 6시가 넘도록 서부법원은 분노한 시민들에게 점령됐고 90여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저 역시 법원에 난입한 행동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우리가 피해야 할 극단주의자, 그래서 극우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반문명으로 우리가 이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심정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줄 15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더는 인멸할 증거도 없는 데다가 도주 우려조차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많이들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가 있었던 작년 12월 3일과 4일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상황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전 국민이 본 데서 생중계가 됐으니까 증거가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공수처는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지휘부가 구속 기소가 되면서 윤 대통령 지시상과 통화한 내용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나는 체포의 채사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특별히 인멸할 증거가 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12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경우와 윤 대통령은 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그 유창훈 판사죠, 그 법원이 현직 국가원수에게는 왜 방어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가요? 게다가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규정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으로, 비상대권 발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이 지금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왜 차은경 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라고 보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 진영은 지금 이재명이 무사히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느냐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3월 안으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은 설사 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형을 그대로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 2년, 예컨대 이 형을 그대로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재명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 보수 우파 국민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문제는 이재명은 엄청난 반대도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이 나라 좌파들에게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일 후보입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보수 진영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후보자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20대는 정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동층에 항상 많은 연령대지만 70대 이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결국 보수층의 마음을 줄 후보를 못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문은 또 보수의 부동층이 32%로서 진보 부동층 17%보다 월등히 많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아직은 보수 진영에서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가 나오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 자유우파 보수층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바위 얼굴입니다. 기업과 노동계의 동시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대 혁명을 할 혁명아 말입니다. 세제개혁과 지출 경쟁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잡고 그리고 공공계획과 교육계획을 통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라를 세워 언젠가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아마 이 나라 새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감히 부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낸 또 하나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것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조인이면 모두 수긍을 합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연관된 수사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은 재직 중에 소추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가요? 하나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죄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과연 윤 대통령 구속시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그 대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뻔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만으로 내란죄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이 말을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이건 제 양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다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곽종건이 먼저 그런 진술을 했고 그리고 뒤따라서 이진우도 아주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거의 표현이 비슷합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비슷한 취지입니다. 이 질문은 그간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주장한 근거가 됐던 내용입니다. 민주당 쪽 그리고 이재명 대표부터 윤석열이 내란죄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다. 내란죄 우두머리다. 비상계엄 선포가 어떻게 내란죄를 둔갑할 수 있느냐고 비판을 해온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진우 그리고 곽종건의 진술을 오염된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같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 옆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앉히고 김병주 그리고 박선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앉히고 했던 진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순수한 진술이 아니라 오염된 진술이다. 검찰에 가기 전에 정치적 반대자들 앞에서 했던 진술, 그렇다면 그건 선진 문명국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염된 진술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혜 판사는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백 판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에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적어놓았더군요. 그렇습니다. 꼬리가 몸통이 아니라 몸 전체를 흔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는 현직 법원장이 그 논의에 가세를 했습니다.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입니다. 임병열 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가 무엇인가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 근데 검찰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뒤에 임병열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법조인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걸 청구한 검사들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걸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다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 의무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글을 진작 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판사가 읽었어야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업무도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